저는 은퇴한 지 겨우 석 달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은행 창구에 서서 제 전 재산을 한 계좌로 모았습니다. 직원은 3번이나 물었습니다. 정말 전액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제 이름이 적힌 가게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행? 골프? 손주 육아? 그런 계획들 다 접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우 석 달.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은퇴 뒤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무모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찾은 일의 의미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 2번째 인생의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첫 주는 달콤했습니다.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잤고 평일 오전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커피 향이 좋다. 이 문장 하나로도 하루를 채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둘째 주부터 커피 맛이 심심해졌습니다. 카페 창밖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그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성과를 보고하고 실수를 변명하고 또 내일을 기약하겠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보고할 대상도 변명할 실수도 기약할 내일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와 마주하면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운동하고 시장 보고 집 정리 조금. 말끝에 늘 공기가 남았습니다. 그런 공기는 방 안에서 부풀어 올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습니다. 퇴직식 날 받은 커다란 꽃다발은 서서히 고개를 떨구었고 축하 메시지들은 대화창 아래로 묻혀 내려갔습니다. 축하가 끝나자 연락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셔츠 깃을 고치던 손은 방향을 잃고 허공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필요 없음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스며들어 남자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퇴근길 신호등 앞에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리를 움츠리고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움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져 아무도 없는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전기 주전자의 끓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어지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평일 낮 오랜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근처 왔는데 커피 한잔 할래요? 그 친구와는 같은 부서에서 15년을 버텼던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퇴근 얼굴을 알아보는 그런 전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 냅킨을 펴고 친구가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요즘 동네 상권 진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큰돈 들여 거창하게 하지 말고 작게, 빨리, 가까이 하는 게 먹혀요. 형이 사람 상대 잘하잖아요. 커뮤니티 중심으로 동네 맞춤 생활 서비스 하면 어때요? 생활 서비스? 평생 제조업과 B2B만 하던 제 귀에 낯선 단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마음속 빈자리를 눌러보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게 동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까 해.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몸이 먼저야. 하려면 작게 해. 그리고 무리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 말 끝까지 듣기, 문제를 구조로 바꿔 설명하기, 신뢰로 관계 맺기, 오래 버티기. 메모는 단출했지만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알람을 켰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가게 후보지를 보러 다니며 저는 세상을 새삼 배웠습니다. 임대료는 숫자만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이라는 걸. 계약서의 작은 글씨는 알파벳이 아니라 리스크의 행간이라는 걸. 어렵사리 작은 코너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발걸음은 적당했고 바로 옆엔 동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조건에 딱 맞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인허가, 간판 디자인, 결제 시스템, 온라인 맵 등록.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손은 느렸습니다. 젊은 사장님들은 휴대폰 화면을 몇 번 톡톡 두드리더니 끝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봐도 왜 거기서 끝이 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환하게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온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가격표를 훑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예약은 어디서 해요? 예약? 저는 예약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손님들의 기대와 제 준비 사이에는 얇지만 치명적인 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뒤 매출표에 찍힌 숫자들은 차갑게 줄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작은 다 그래. 저는 대답 대신 계산기를 세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 6번째 밤 저는 의자에 앉아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린 채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괜히 시작했던 걸까요? 그날 밤 꿈에서 오래전 상사께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는 오래 버티는 재주가 있어.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을 하잖아. 그건 아무나 못해. 꿈에서 깼을 때 새벽 5시. 저는 가게 노트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에 새로 적었습니다. 손님 말을 먼저 듣자. 작게, 빨리, 가까이. 하루 한 가지씩 개선. 가게 운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예약 시스템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휴대폰 번호 하나와 시간대 선택만 받는 양식. 설명은 길지 않게 손님이 눌러야 할 버튼이 2개를 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동네 도서관에 협업 제한을 넣었습니다. 대출증 제시 시 소정의 할인, 학생 자원봉사 시간과 연동한 작은 프로그램. 셋째, 첫 방문 고객에게는 끝까지 듣는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를 말하면 저는 서두르지 않고 구조를 그려 설명했습니다. 동그라미와 화살표. 예전 친구가 냅킨에 그리던 바로 그 방식으로. 이상하게도 그 단순함이 통했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거기 천천히 들어주고 정확히 설명해줘. 괜히 허세 없고 현실적인 해결책 줘. 가게 벽에 붙인 종이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가 늘어났습니다. 영업 종료 전에 내일 예약수를 세어보면 제 마음도 함께 셌습니다. 물론 마냥 잘 된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겹쳤고 대기 손님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실수의 원인을 공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보시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한 사과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어느 날 처음 만난 중년 고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묘하게 안심이 돼요.
설명을 들어보면 뭘 해야 할지 감이 오거든요. 그 말이 제 등 뒤를 곧게 세웠습니다. 퇴직 후 잃은 줄 알았던 존재감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낯설었지만 그 호칭 속에는 오늘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라는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출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문제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이야기가 내일도 들어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라고 적었습니다. 신호를 따라 작은 개선을 붙였습니다. 대기 동선을 바꾸고 설명 카드를 리뉴얼하고 예약 확인 메시지에 혹시 오늘 오시기 어렵다면 미리 알려주세요라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 한 줄 덕분에 노쇼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젊은 손님들과도 조금씩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빠른 말이 버거웠지만 핵심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세부는 QR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리듬을 맞췄습니다. 저는 느렸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나의 속도로 그러나 매일 전진했습니다. 어느 저녁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문 밖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 사람의 어깨에 빗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날 저는 무려 1시간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빨리 풀렸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이해받는 태도를 먼저 기억하거든요. 그 손님은 다음 주에 가족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 주에는 회사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의 1시간이 제 가게의 마음 리뷰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은퇴 후 저는 제가 과거의 직함과 월급으로만 정의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닫는 매일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른 문장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구조로 바꿔같이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늘려 말하면 직업이 되고 줄여 말하면 태도가 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저는 더 이상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손님이 왔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답을 찾았다고 그래서 이런 표정을 보고 보냈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마무리합니다. 그 미소는 제가 하루 동안 쌓은 작은 성취의 영수증 같았습니다. 가끔 은퇴 전 동료들이 들릅니다. 형, 우리도 나중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해. 저는 그들에게 숫자보다 먼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작게, 빨리, 가까이. 그리고 끝까지 듣기. 그게 제가 다시 일어선 순서였습니다. 어느 새벽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셔츠 깃을 고치고 구두를 닦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보다 조금 느리고 대신 훨씬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저는 속으로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가 아니라 첫 번째 나에게.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천천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역할의 교체입니다. 큰 배에서 내려 작은 배를 모는 일, 그 작은 배에 타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일. 돈은 생존의 연료일 뿐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에서 나옵니다. 저는 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공허함을 견디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치환하라. 숫자보다 태도를 먼저 세팅하라. 매일 한 가지씩 개선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들어라.
거기 길이 숨어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뒤 첫 출근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새 사무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